200만입니다. 오늘 또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시장은 패닉 상태에 또 한 번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앞전에 나왔던 서킷 브레이커보다는 오히려 충격이 덜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장 시작부터 개파락을 맞고 그리고 나서 찔끔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무난무난하게 시작을 했다가 장중 내내 쭉 빠져버린 것이고, 이번은 시가는 좀 높게 출발을 한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앞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포는 덜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영상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줍줍할 날이 머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앤세일 임박이라는 메인 주제로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국내외 주요 이슈와 함께 내일의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요즘 들어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처음 보는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주말 동안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던 유가 상승, 결국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100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 뒤로 해가지고 한때 장중 $120 육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오후장에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급락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가 갭을 높게 띄우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장마감이 거의 다 왔을 때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하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하락, 왜 떨어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20를 육박하는 이러한 상승폭을 오전 내내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러운 하락이 내려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WTI 배럴당 $100 돌파하면서 G7 비축유 방출 논의를 지금 진행한다라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오후장의 유가 차트가 급락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G7 국가는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총 7개국이 그동안 비축해뒀던 기름을 이제 방출하겠다라는 논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축해뒀던 기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 제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나스닥 시장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의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면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이제 나스닥이 개장이 되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 또 이란이 큰 사고를 하나 쳤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을 터뜨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미 증시 안 좋았고 유가 올라갔고 거기다가 오늘 오전에 또 이러한 소식이 터지니까 이제 트럼프는 극대동하죠. 트럼프 뭐라 했나요? 오래 못 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밤부터 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해서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거든요. 길게 끌어봤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지 또한 계속해서 불안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질지 우리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모든 악재를 반영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죠. 그 이후로 오전에 얼마 못 가서 1시간 뒤에는 바로 서킷 브레이커와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했는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처럼 시가를 높게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두들겨 패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애초 악재가 너무 많이 터진 상황이었다 보니까 시가를 개파락을 맞고 출발을 했어요. 찔끔 내려온 걸로 보여요, 캔들로는.
그렇지만 수치로 보게 되면은 많이 내려오긴 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든 아니면은 구독자분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전쟁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증시가 하락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여기에서 확산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쟁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모든 언론들이 유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다 전쟁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전쟁 영향이 정말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이란 전쟁하니 많이 하는 그러한 이슈는 이미 한 달도 더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안 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봉쇄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유가 상승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어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정말 많이 날라갔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제 주변국 확전 분위기 이 상황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아랍에미리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영국이 참전하니 많이 이러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것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다 됐다. 이미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 하메네이 사망 소식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7%에 12% 장대 연봉 두 방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살리지를 못하고 지금 오늘자로 해가지고 또 한 번 하락을 맞이했단 말이죠. 이것 또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전쟁 장기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미국 국방장관부터 해서 트럼프까지 짧으면은 4주 길면은 이제 8주까지도 보고 있는 이러한 소식까지도 다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려고 하면은 어떠한 소식이 터져야 되냐?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줘야 돼요. 이것들을 다 뛰어넘는 악재가 또 한 번 터지게 되면은 증시 분명히 더 한 번 충격이 오겠죠. 그렇지만 이걸 모든 것을 현재 다 반영이 된 상태의 지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탓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어땠나?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는 마이너스 2.6%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거래일 기준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이어졌단 말이죠.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로 해가지고 9일째예요. 증시 거래일로 치게 되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던 연평도 포격 당일에도 장 초반엔 2.4% 마이너스 하락을 보여주었고 충격은 7거래일 정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5거래일 이내로 회복을 보여주었고 이라크전 당시에도 2거래일 이내로 시장은 상승을 보여주었다. 반전했다라는 겁니다. 걸프전 당시 정말 오래된 과거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14.7%까지 빠졌다가 이틀 뒤에 이제 플러스 10% 이상 반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를 보시더라도 사실상 충격은 어디까지 간다? 증시 거래일로 해가지고 많이 가봐야 7거래일 정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악재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전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다 반영될 대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느 정도 눈치를 많이 채셨을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는 거 뭔가요? 바로 환율이죠.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앞서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곧바로 잡히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코스피에 외국인 수급이 잡히는 그러한 날까지도 우리는 봤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또 양봉 환율 또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이고 오늘자로 해서 무려 1,500원 부근까지 또 한 번 치고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증시 하락을 고지고대로 두드려 맞았다. 이 환율만큼은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뭐니 해도 환율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현재 뉴스 언론들만 보더라도 환율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냥 고환율이다 라는 이러한 멘트만 있을 뿐이지 환율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환율 정말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다가 급급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많이 없는데 현재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뭔가요? 현재 환율 상승 요인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는 성악개미들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19% 같은 경우에는 장난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건 환율 상승은 성악개미 탓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자로 해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을 19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환율 안정 3법은 또 처음 듣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보니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가적으로 한다도 아니고 핵심으로 한다. 이게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된 내용. 환율 안정 3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거창하고 이거 정말 환율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법안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냥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지금 현재 정말 답답한 거는 환율 1,500원,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은 체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2008년에는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가 힘든 게 그렇게 체감이 많이 안 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뭔가요? 통화 스와프 안 해주고 있죠. 한국 너네 돈 많잖아 하면서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 쪽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안이라고 내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서학개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견 아래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차트 또한 정말 심각해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또 캡처를 해왔는데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환율 차트 어떠한 모습인가요? 누가 보더라도 주봉 차트 기준 컵앤핸들 차트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컵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놨고 이 컵 모양 안에서 손잡이까지도 다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장대양봉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1,500원 돌파 순식간에 나왔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돌파까지도 출연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인들 자금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매도세만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2월 13일 기준부터 해서 3월 9일자까지 우리 환율이 크게 안정화가 접어들었을 때 그때 빼고 13거래일 중에 무려 12거래일 동안 매도만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인들 수급 잡혔네. 그런데 오늘자로 해가지고 또 1,500원을 위협하고 있으니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도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관 입장에선 뭔가요? 지금 외인들이 선물 매도만 하고 있는 거 방어하는 거로도 벅차요. 정말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시장이 안 좋은데 더 큰 악재가 지금 현재 다가왔다. 전쟁과 관계없이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지 않는 한 당장으로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반등세를 이어서 상승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 해서 우리 내일의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내일의 증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지 트레이딩하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맞추려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아직 나스닥장 시작도 안 했는데 나스닥장 정말 중요해지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내일의 증시가 천차만별로 바뀔 거예요. 내일의 캔들이.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 지수 차트만 놓고 우리는 내일의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장중이어도 결국에는 뭔가요? 전쟁이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돌발 출현을 하게 되면은 그마저도 우리나라 시장에 고지고대로 반영을 시켜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내일의 지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초록색 5일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황색, 빨간색 11선과 21선을 완벽하게 데드크로스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대형주 종목들이 다들 어떤 차트다. 이미 11선과 21선 부근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최근 이틀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봉 2개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주말 동안 또 악재가 터졌다 보니까 오늘자로 해서 개파락을 보여준 날이었고 십자 도지가 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시가보다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해서 음봉 파란색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정도면은 도지 캔들로 마감을 진행을 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 도지 캔들로 마감을 했나요? 앞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이미 다녀왔던 저점 자리였단 말이죠.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이 크게 나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걸림으로써 지지 구간 확인을 진행을 했구나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캔들로 보게 되면은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 도지가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바닥에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별 이상 없이 끝나게 되면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가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혹은 간밤에 좋은 호재거리라도 터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갭상승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입장에선 당장 아쉬운 모습이 뭔가요?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 중요했던 11선과 21선을 모두 데드크로스라는 오늘자 캔들로 나왔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자리가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급격하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또한 급격한 하락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5일선 위로 안착하는 양봉이 출현을 해주냐, 아니면은 또다시 저항에 맞고 윗꼬리로 캔들로 마감을 진행을 해주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상 캔들은 마찬가지죠. 윗꼬리는 5일선의 저항을 맞고 나오는 윗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 자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에 따라서 양봉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 미증시가 정말 무난무난하게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악재라도 터지게 될 경우에는 내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번 캔들 나올 수도 있다. 3번 캔들이 뭔가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망했다 안 망했다? 아직 망한 거는 아닙니다. 이 파란색 선이 61선입니다.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온 만큼 더 깊게 조정을 주면서 빠르게 60선을 체크를 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당장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 5000포인트 자리에서, 코스피 5000p 자리에서 매물대를 쌓아주질 않았죠. 4000포인트대와 3000포인트대 나왔던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빽빽하게 채워져 있단 말이죠. 당장 5000p 올라왔을 때에는 매물대를 채워봤자 2주 물량밖에 안 돼요. 이 2주 물량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여기에서 선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선을 넘어버렸죠. 넘고 나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만큼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물대가 이제 유일한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 구간,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 4,900포인트입니다. 4,900포인트 자리까지는 지수가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생각을 해두시는 게 맞아요. 4,900포인트에서 내려가니까 양봉, 아랫골이 출현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강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그대로 말아 올렸어요. 지금 이 자리가 또다시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 자리에 의미 있는 가격은 4,900포인트고 5,000포인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개미들의 신용들이 털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이렇게 내려온 상황 속 세력들은 더욱더 바닥에서 신용 개미들의 물량을 먹어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만님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60선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5,300포인트 박스권 상단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 자리라는 거죠. 우리 바로 금요일자로 해가지고 아랫골이 나온 자리 있죠. 이 아랫골이 자리와 오늘자로 해가지고 윗골이 자리, 이 모든 게 구간이란 말이죠. 이 구간들을 매물대로 다 채우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나라 지수만 올라가면 안 되고 이슈가 터져야 되고 재료가 터져야 돼요. 어떠한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쟁이 끝이 보인다라는 뉴스, 혹은 유가가 급격하게 잡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하락이 나오는 그러한 뉴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1,500원이 아니라 1,400원 초반대까지는 내려가는 이러한 이슈가 터져야겠죠.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 사이클이 또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물대는 결국에는 돌파를 해요. 이 돌파 같은 경우에도 지지 구간을 확인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대 상단 구간의 지지 구간을 체크한다 이 말이죠. 이 매물대를 체크한 다음 어떻게 반등을 보여주냐에 따라 정고점을 뛰어넘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쌓아주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코스피 관점 같은 경우에는 당장으로서 이번 주는 버티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얘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가 필요해요. 이유가.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환율이 잡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장 떠나고 있는 외인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5,000포인트대에 쌓아놓지 않고 올라갔던 이 급등을 다시 한번 꺼트리면서 매물대를 쌓아주고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우리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이때가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당시란 말이죠.
5000포인트 뚫으니까 삼성전자가 박스권 돌파 당일에 7%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점 찍을 때 무려 11%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과 2주짜리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대한민국 1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이 기간 동안 무려 30% 이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빠르게 식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고,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라는 소리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골을 어디까지 털어줄 거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초록색 구간까지는 내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이유를 따지고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매물대가 쌓아줘야 되는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더 20만 원을 갈 수 있는 명분이라도 생겨요. 발판이 두꺼워야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판이 돌이 아니라 나무 판자여봐요. 그대로 또 무너집니다. 미끄러져요. 따라서 강하게 돌파한 삼성전자 차트 7%, 11% 때리듯이 지지 구간 확인은 무조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예민하세요.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은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 있어요. 200만님 이거 지수가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올라갈 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매수를 했습니다. 혹은 지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매수하려고 했는데 200만님 말 듣고 매수 안 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손에 돌덩이 쥐시고 이거 200만 말대로 안 되면 돌멩이를 던질 준비하고 계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다 예민한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예민합니다.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정말 예민한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식하면서 정말 아쉬운 거는 바로 이거예요. 누가 주식 올라간다고, 주식 좋은 종목이라고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했다가 낭패 보는 그러한 썰들 가끔 TV 보면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뭔가요? 현재 당장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여기에서 시장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가 제 관점인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올라가나 내일 올라가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은 정말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게 7%에 12% 쫙쫙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오늘 또 개파락을 한번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바닥 구간이 어디가 되냐? 이 앞서 나왔던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보다 더 깊은 골을 파고 더 크게 반등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현재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 물량들, 이거를 한번 털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또 한 번 하락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것이죠. 올라갈 때 또한 어떻게 나올까요?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역헤드앤 숄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공포인 줄 알았더니 진짜 찐공포가 바로 이 머리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완벽하게 신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만큼 이 신용 물량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털고 갈 생각인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관점인 겁니다. 코스피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도 봐야 되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 저점을 찍어주었던 이 자리 있죠. 공포의 14%짜리 장대 음봉, 이 자리의 저점을 깨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게 되면은 코스닥은 그대로 죽어버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정말 마지노선이고 깜짝 반등이 나온 만큼 여기에서 잠깐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초록색 5일선 자리만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60선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지수가 만약에 흘러내리게 된다, 코스피 때문에 흘러내린다 라고 하더라도 이 양봉의 시가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당장 코스닥은 괜찮아요. 그런데 코스닥도 앞서 쌓아놨던 이 박스권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저항대를 어떻게 빠르게 돌파를 보여줄 것이냐, 바로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하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가 괜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피 반등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캔들 윗꼬리 아랫꼬리 다 나오는 양봉 음봉 기본 세팅 값이고요.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까지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졌을 때에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물려 계신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코스닥 차트 보면서 이거 기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야겠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오늘자로 해서 다시 한번 양봉 마감이 5일선 위에,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급격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5일선 위에 안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깔짝이라도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또한 쉽게 개파락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5일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미증시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악재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내일 오전에 장시작 전에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써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늦잠 자지 않는 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심리, 무섭고 내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 아닌가 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숨만 쉬어도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면서 내 자산이 깎이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쫄지 마세요. 지금 결국에는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기준으로 한 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이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고점을 못 미치는 그 뒤로 해가지고 박스권 매물대를 쌓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이것 또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종목들 본전 탈출기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앞서 삼성전자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현재 차트는 지지 구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자로 해서 삼성전자가 아랫꼬리가 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앞서 나왔던 이 박스권 매물대의 상당 구간 아랫꼬리란 말이에요. 상당 구간 지지 구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제부터 해서는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20만 원을 보고 잡고 들어가셔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 내가 이거 떨어졌는데 선생님 잡았는데요, 안 올라가는데요 하시는 분들 또 나오세요. 돌멩이 들고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루 이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시면 이 종목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의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대장 주식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반등, 이 추세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오늘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음봉이 나왔고 이걸 지켜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밤 미증시 정말 중요하고 서머타임이 적용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바로 나스닥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외에도 현재 신용을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영상 내용의 주된 내용이고, 현재 전쟁 이슈로는 나올 재료들은 다 나왔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환율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다 올려놨어요. 특히나 매매기법 영상들을 날짜 순 정렬해 보시게 되면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매매기법 영상들도 한 번씩 보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현재 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매매기법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 그렇게 길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짧지도 않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에요. 혹시라도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다시 되돌아가셔서 반복 시청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지금 현재 물려 계시는 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 웬만해서는 5,000피 돌파하고 주식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셔서 달려들었던 모든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시면서 주식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락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때에는 오히려 열심히 여러분들은 현생을 사시면서 원화채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우리는 물을 타는 것이고, 발바닥에서 물 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가격부터 해서 서서히 자금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번에 왕창 발바닥에서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타이밍마저도 놓쳐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200만이었습니다.